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고운기 시인이 등단 40년을 맞아 펴낸 7번째 시집 고비에서를 만납니다. 고운기 시인은 1961년 전남 보성 출생으로 한양대 국문과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시힘동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시집 밀물드는 가을 저녁 무렵, 섬강그늘, 나는 이 거리의 문법을 모른다,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 구름의 이동 속도, 어쩌다 침착하게 예쁜 한국어 등 여러 권의 시집을 펴내셨는데요. 폭넓고 깊은 사유의 힘으로 서정의 결을 견지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중견 시인으로 문학적 위상을 확보하고 계신 분입니다. 시집 고비에서는 시력 40년을 맞아 펴낸 그 의미가 큰 시집입니다. 고운기 시인은 현재 한양대학교 문학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제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교수로 모셨으니 저에게는 은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온화하고 자상하신 성품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특히 삼국유사를 전공한 대표적인 학자로 유명합니다. 시에서도 온화한 인품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서정과 서사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감동적인 시편들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고비에서 시집에 실린 작품들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발표된 시 중에서 한 편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겨울남부 고운기. 겨울이 깊기로는 추운 소주 한 잔이다.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나와의 독작. 강물 위로 나는 갈매기 한 마리 보고 온 밤이면 더 그렇다. 홀로 깊어지고 있을 계절 같은 그대여. 밤하늘로 띄우는 안부가 봄오기 전 닿으려나 행여한다. 시 겨울 안부는 계절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의 깊이를 그리움의 깊이로 한 채 내 안에 막막함으로 깊어지고 있는 그리움의 대상인 그대에게 띄우는 안부입니다. 홀로 깊어지고 있을 계절 같은 그대라는 구절에서 겨울과 그리움의 동일시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내면에 깊어지고 있는 그리움의 정서가 겨울의 깊이, 즉 그만큼 춥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고독하다는 것인데, 이는 강물 위로 나는 갈매기 한 마리의 이미지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계절의 끝, 그 겨울의 추위로 은유되는 고독과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대를 향한 막막한 그리움의 이미지, 즉 겨울의 고독과 내 안에 자리한 고독한 그대를 동일시하는 기법으로 추운 소주 한 잔의 독작으로 내 안에 깊어지고 있는 그대에게 닿고자 하는 간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를 더욱 매력적이게 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의 종결 부분인 봄 오기 전 닿으려나 행여한다의 행여라는 단어입니다. 다행행에 전미사 여가 붙은 행여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운 좋게, 다행스럽게도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시에서 행여는
그리움의 그대에게 닿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면서도 희망적이게 합니다. 시인 특유의 문체가 시에 빛을 발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데뷔 40년을 기념하는 시집 고비에서는 4부로 나뉜 46편의 시와 3편의 산문, 그리고 최은식 문학평론가의 고비를 산다는 것이란 제목의 해설을 싣고 있습니다. 고비에서 고운기. 북두칠성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앉았다. 새벽이다. 말을 깨워라. 초원은 양팔을 벌려 휘돌아도 눈이 안 닿는 360도. 다만 발끝은 저문 몸을 맡긴 진료실. 석 달 만에 정기검진 결과를 보고 의사가 말한다. 잘 버티셨어요. 이렇게 30년만 버티면 되죠 뭐. 모처럼 기분 좋게 웃는다. 석 달치 목숨을 담보받아 나오는 길. 말을 깨워라. 새벽이다. 지평선에 붙어 북두칠성과 함께 아득하자. 시집 일부에는 고비에서 연작시 6편이 앞머리에 실려 있습니다. 고비에서 연작시 두 번째 작품에서 수술을 마친 주치의가 말했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5년 뒤 생존율 65%라는 구절과 또 다른 고비에서의 시편에 철봉에 매달려 땀 흘리던 소녀는 제 시간을 다 썼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고비에서 연작시는 시인의 암수술과 관련된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비에서 연작시의 연언시에 해당하는 위 작품은 크게 3개의 의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은 고비 사막이 배경이고 중간 연은 병원의 진료실이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고비는 몽골의 사막의 이름인 동시에 병마와 마주한 생의 고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마로 맞닥뜨린 생의 고비를 넓게 펼쳐진 몽골의 고비 사막으로 치환하여 막막하고 아득함 속에서도 그 고비를 극복하는 희망의 새벽을 그려 보입니다. 새벽이다. 말을 깨워라 라는 구절의 반복은 바로 그런 절망과 죽음의 극복을 강조한 새 출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을 깨워라에서 말은 언어적인 말과 초원을 달리는 말이라는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지평선에 붙어 북두칠성과 함께 아득하자는 시의 마지막 구절의 아득함의 이미지는 양팔 벌려 휘돌아도 눈이 안 닿는 360도에 광활하게 펼쳐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함의 이미지와는 다른 고비를 극복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그 희망으로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집 3부에 수록된 시작은 꽃이란 시편에서 진술한 지지 않고 살아날 꽃의 의지와 정신이 바로 이 고비에서 첫 번째 시편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집에서 말하는 고비는 광활한 끝이 없는 막막한 사막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삶, 사막을 건너 펼쳐지는 초원의 광활한 고비 사막처럼 앞이 탁 트인 새로운 세계에 그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병마를 극복한 뒤에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일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는 새로운 시적 경지의 열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비에서 연작시 6편에는 연작시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연작의 번호나 부제를 달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작품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해설을 쓴 최연식 평론가는 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는 암이 몰고 오는 여러 고비들에는 어떤 의미의 경중도, 어떤 기대치의 높낮이도 따로 자리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의 미학적 실천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설을 수용하면 시인은 고비에서 6편의 작품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고비에서 연작 10편은 병마로 생의 고비를 헤매고 있는 또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집 2부는 고향 벌교를 중심으로 삶 속에서 발현한 서정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숲이라는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숲, 고운기. 어떤 슬픈 사랑을 고백해놓고 당신은 날들어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지요. 드러내지 못할 여인, 사랑은 기구하게 당신을 잡았네요. 밤거리의 그림자가 외등 밑 골목에 홀로 남았는데 고백이나 듣자고 비밀이라 듣자고 나는 당신을 만나는군요. 사랑은 어디 가서 맹세하고 나더러 대나무가 되라 하는가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대숲이나 이루라 하는가요? 이 시는 사랑의 고백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의 장면은 화자가 자신이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지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듣는 장면일 수도 있고, 화자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랑의 고백을 듣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연에 드러내지 못할 여인이란 구절을 생각하면 어쩌면 앞의 고백에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매력적인 시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고백은 기본적으로 발설 금지를 전제로 하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고백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발설을 하는 그런 상대라면 고백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시에서 고백 비밀의 상징은 대숲입니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대나무를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을 열지 않는 신의와 대쪽 같은 정신을 우러렀던 것이죠. 시에서 고백을 듣는 대상은 대숲과 바람입니다. 시의 제목 대숲은 고백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즉 비밀을 지켜주는 언약과 지조의 상징입니다. 발설되지 않아야 할 고백, 그 고백을 듣고 발설하지 않는 대숲, 그런 지조와 절개를 지닌 대숲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람은 고백에는 발설의 위험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란 마지막 구절에서 이를 감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가 주는 또 하나의 미덕은 고백을 들어주는 화자의 넉넉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질문형 문장에서 다소 불안정성이 느껴지지만 화자는 사랑 고백을 들어주는 넉넉한 마음과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다짐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만의 비밀을 고백할 그런 상대를 찾기 어려운 삭막한 오늘의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이 시가 주는 메시지는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을 고백하고 싶지만 그 상대를 찾기 어려울 때면 혼자 가슴앓이만 하지 말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대숲을 찾아 마음껏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 대숲에도 비밀을 엿듣는 바람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리포, 고운기. 우리는 지는 해가 노을을 만들고 단골처럼 밀려온 물이 조금씩 해안으로 파고들자 손잡았고 묵은 갈대가 몇 급의 소리를 내는 해변에 나무 그늘이라 입맞추었네. 시절이여 가을 햇볕에 봄꽃이 핀다. 한두 송이 겨우 붉은 빛 따라와 따순 바람에 붙들렸다더라. 다시 오지 않을 노래야 찾아 나서지 않을 때다. 그대의 빈집에 소식 전하지 않을 테다. 닻을 내린 낡은 배가 쉬어가자 마음맞은 저녁에 등불을 내거는 여기는 옛 포구. 시집의 4부에 실린 사리포는 이 시집의 앞부분에 배치된 고비에서 연작시에 담긴 병후의 극복의 과정을 건너고 있는 시인의 새로운 세상보기 또는 그러한 의지와 다짐의 은유로 읽을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을 햇볕에 봄꽃이 핀다. 다시 오지 않을 노래야 찾아 나서지 않을 테다. 그대의 빈집에 소식 전하지 않을 테다. 닻을 내린 낡은 배 같은 구절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죠. 여기서 가을 햇볕에 피는 봄꽃이란 구절은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병중의 강한 회복 의지를 표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시인이 시적으로도 봄꽃과 같은 절정과 한의를 맛보고 싶은 그런 바람과 결의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리포는 옛 포구에 예시 품고 있는 의미처럼 현실의 고통, 병마도 사라지고 마음 맞는 저녁에 등불을 내거는 그런 편안한 안식과 충만이 가득한 그런 공간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리포는 시인이 뭔가 마음을 치유하고 쉴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안식의 공간, 이상적인 꿈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병마를 극복한 이후 새로운 삶의 지향을 담은 그런 시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의지를 담은 시편 중 하나는 3부에 수록된 시작은 꽃이란 시편입니다. 시작은 꽃, 고운기. 강릉길 수로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봤던 지로가 아버지의 옛 마을로 갈 때 가슴에 살짝 품고 있던
시작은 꽃이다. 그렇게 떠나는 길에 꽃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반드시 닥칠 것이니 그럼 용궁에 잡혀가더라도 귀신의 여간 아궁이에 불을 떼더라도 두려움 없이 던져다오. 네가 받는 꽃, 지지 않고 살아날 꽃. 시작하러 떠나는 길, 우리는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법이다. 시작은 꽃 제목의 시편에서 꽃이 상징하는 바는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에서 꽃은 향가에 나오는 노인으로부터 수로 부인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받은 꽃,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젠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가 이사갈 때 선물로 받은 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를 통해 떠나는 길에 받은 꽃, 즉 시작의 꽃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시작의 꽃은 지지 않고 살아날 꽃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그러니까 꽃은 지지 않고 살아날 꽃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이 됩니다. 시인이 삶에서 맞닥뜨린 병마와의 싸움, 그 고비를 극복하고 담담하게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한 의지와 다짐을 꽃으로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과 의지는 길 위의 길이라는 시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옛길은 새 길에게 자리를 내주고 두렵지 않다. 두렵다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비를 넘긴 병 후에 새 길을 향한 삶의 자세를 설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길은 삶뿐만 아니라 시의 길에서도 새로운 행보를 갖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작은 꽃 시편에 우리는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법이다라는 마지막 구절도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는 그것이 투병 후의 삶이든 새로운 시의 길이든 미지의 세계를 홀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고독한 길이라는 이치와 깨달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은기 시인의 7번째 시집 고비에서를 만나보았습니다. 등단 40년의 의미를 담고 있는 2023년 출간된 이 시집은 암 진단과 치료라는 삶과 죽음의 한 고비를 넘으면서 고향에서 발현한 서정적 이미지와 고비 사막으로 상징되는 삶과 죽음의 시적 사유, 그리고 정신적 방황을 그린 시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인은 시집의 머릿말을 통해 7은 분명 행운의 숫자다. 고비에서 누구나 한 번쯤 행운을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생의 한 고비를 넘어온 시인의 목소리이기에 행운을 소망한다는 구절이 더욱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삶의 고비고비마다 소망한 행운이 함께하고 삶과 시의 길엔 지지 않고 살아날 영혼의 꽃이 만발하길 기원해 봅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